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릴 알부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의 신유정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지은 지 20년이 넘은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주차난, 배관부식, 그리고 층간소음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특별법안 발표로 1기 신도시 노후단지의 재건축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지만 하지만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개발이 일시에 난무하면서 이 닭장형 아파트 건설에 대한 우려감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부터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셔야 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와 함께 알찬 부동산 정보 확인하시고 이 맞춤형 투자 계획 짜 나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확인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259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013-33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이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모실 텐데요. 박대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요, 이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 할 첫 순서는 쏙쏙 부동산 핫 이슈입니다. 그럼 저희 전문가님 어떤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2023년도 들면서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실질적인 부동산의 규제 완화가 대폭 증가했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의 규제 완화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날짜까지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재건축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굉장히 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매주 수요일 저와 함께 하실 때는 좋은 정보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들을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총정리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작년에도 그렇고 위축이 많이 되었었던 상황들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면서 금리의 부담감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졌었고요. 그로 인해서 부동산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마련이 됐었습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이사하시거나 또는 이전을 하시거나 또는 뭔가 투자의 목적성 또는 대출을 많이 활용하셨던 분들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부분들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연착륙의 방안으로서 규제의 완화 정책들이 많이 나타났었다는 것인데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들면서 일단 규제 지역 전국을 통틀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또는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들이 해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민간 택지 분상제에 대한 해제들이 같이 함께 동반되었었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었었고 가장 크게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씩 거래량이 살아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전매 제한 완화라든가 또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서 전매 제한이라든가 실거주의 의무 조건으로 인해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수하기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전매 제한도 이제 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실거주에 대한 의무도 완전 폐지가 되는 모습들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자금들이 풀려 있었던 현금 유동성들을 그 리스크적인 부분으로서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이었었죠. 그래서 대출금리 또는 기준금리들의 인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었는데요.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과 금리는 실질적인 굉장히 연관성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도 실질적인 정부 당국의 대출 금리의 인하에 대한 압박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었고 오늘 날짜까지 해서 3%대의 주담대라든가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또는 주담대도 4%대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 어느 정도 대출 금리가 많이 인하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가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1월 30일 신청을 하는 기간으로서 이제 일주일간 지난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대환대출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을 하기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거래량들을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었고요. 또 이제 다주택자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성으로서 임대사업자의 혜택들이 다시 한번 부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중반부에는 이제 개정될 수 있는 법령들을 손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임대사업자의 그런 혜택들이 부활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부동산에 있어서의 실거주의 목적성과 투자의 목적성들에 대한 거래량이 증가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및 경기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들을 해제를 했습니다. 서울시 11개구 투기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해제가 되었고요. 21개구는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해제가 같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는 제외됐다는 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지역들, 투기 지역들을 일괄 해제는 하지는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도권에서는 일부 지역들 그래도 아직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과천과 광명 그리고 성남, 하남 지역들도 역시 함께 해제가 되면서 전국에는 이제 단 4개의 자치구만 현재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규제 지역들이 해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세금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그런 제한될 수 있었던 규제들이 해제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세금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은 1주택과 2주택까지는 이제 취득세율이 기본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3% 9억 원까지의 금액들이 지금 현재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3주택 이상 취득세율은 12%까지 증가됐었던 부분들을 이제 해제를 하면서 4%까지 이제 완화된 모습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억 원 이상의 증여 취득세율도 3.5%로 완화가 되었고요. 종부세, 중과세율도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면서 앞으로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는 일시적인 그런 해소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세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들이 2년 거주의 목적까지 규제가 강화됐었죠. 이런 부분들도 2년 보유만 하신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갈아타기 전략하시는 분들 기존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가 2주택으로 갈아탈 때 규제가 한창 심했었을 때는 1년이라는 시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역들이 해제가 되면서 2년이었던 기간들, 1년이었던 기간들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서 내가 이사를 못 가는 이런 상황들은 조금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하는 데에 큰 부담감도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중과세율,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앞으로는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가 되는 지역들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들이 이제 해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도심 복합 사업과 주거 재생 혁신지구 사업들은 분상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혜택들 또 한번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전매 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간소화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길게는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전매 제한을 통해서 내가 분양받았었던 이런 주택에 대한 이런 황금성 또는 뭔가 이사를 전략으로 하기 위한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는요. 이제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은 3년, 수도권에서는요. 이 지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용산과 강남, 서초 이런 지역들이 될 것이고요. 과밀 억제 권역 같은 경우에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전매가 충분히 가능하다. 전매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6개월까지의 전매 기간을 지키신다면 이제 앞으로는 분양권의 매매도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분양가가 수준별 차등이 됐었던 부분들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내가 주택을 구매하고 또는 이사의 그런 목적성이라든가 투자를 생각하신다 하셨었을 때도 다양한 전략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 지금 이 내용들은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그 분양받았었던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소급 적용이 된다.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분양 물건들에 대해서도 이런 전매 제한 기간 완화들을 받으실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도 같이 함께 폐지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주 이전에 대한 제약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신축 임대에 대한 공급들 굉장히 또 많이 위축이 됐었었죠.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았었던 이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 기존 주택이 처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런 임대를 놓기에도 어려웠었던 부분들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신축에 대한 희소성으로 또 반등해서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거주 이전에 대한 제약과 신축 임대 공급에 대한 위축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었던 지역들도 소급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청약 관련해서도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허그, 중도금 대출 보증,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 기준이 12억 원까지 늘어났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이런 청약이라든가 이런 분양권들을 포기하는 이런 사태들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권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재건축 현장들의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둔촌 주공 아파트의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중도금 대출 보증 인당 한도도 5억 원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폐지가 됐습니다. 1분기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특별공급 배정을 위한 분양가 기준도 이제 9억 원 초과되는 부분들이 이제 적용을 못 받게 됐었는데 이 부분도 폐지가 됐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이제 그런 그 특공을 통해서 뭔가 분양가적인 부분에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넓은 평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못 받고 좋은 평형대를 선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었는데 그 분양가 기준 자체가 이제 폐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주택자에 대한 청약 당첨 이후에는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들도 폐지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이 안 팔려서 이 계약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3년 3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하겠다라고 했고 시행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이전에 이제 시행 이전에 당첨됐었던 부분들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례 보금자리론 인기가 굉장했었습니다. 지난 1월 11일에 발표됐었던 내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1월 30일부터 신청을 접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많은 부분들에서 신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특례 보금자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도 주담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금리가 낮아졌다는 부분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러한 부동산 이슈들은요, 규제와 법률 상황을 조금 더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2023년을 맞이해서 변화하게 될 규제 내용들, 이 규제가 해제될 내용들, 지역들, 그리고 이 금리가 변동하면서 변화할 대출 금리 상황들 저희 방송에서 꼼꼼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단순히 이런 규제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희가 고민이 있으신 점이 있다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담 신청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594번 혹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013-3366-01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 이외에 저희 대표님께서 소중한 세미나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특별 세미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세미나 내용 안내 방법은 잠시 후에 다시 안내해 드리겠고요. 대표님께서 소중한 강의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리다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0일부터 신청을 했고요. 약 한 달 정도 대출이 발생되는 데는 소요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조급하신 그런 마음들로 많이 이런 신청들이 밀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소득 제한을 보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최대 대출 규모 5억 원까지 구성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자에 대한 부담감들을 줄일 수 있는 최소 10년부터 최장 50년까지의 그런 기간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대출에 대한 우대형과 일반형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조건이 맞다라면 우대형을 이용하셔서 주담대에 지금 현재 4.15%에서 4.45%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10%포인트가 올라가는 0.1%포인트 가 올라가는 4.25에서 4.55%가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환대출, 지금 현재 높은 금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세금을 이제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굉장히 전세 금액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적게는 1, 2억에서 많게는 3, 4억 이상의 그런 갭 차이가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만기가 도래됐었을 때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서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출 규모도요. 담보 인정 비율이 LTV 70%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택 생애 최초일 경우에는 80%까지 적용이 되시고요. DTI는 60% 적용이 되고 규제 지역에서는 10%가 차감이 된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특례 보금자리로 들어가시지 않고 내가 조건이 된다면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이런 저금리의 대출들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시고 나서 나머지 차액분에 대한 5억 원 한도 내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또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복 활용하신다면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요. 자, 1주택을 유지해야 되는 조건이 상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발생 이후에는 추가주택 취득이 금지가 되겠습니다. 자, 분양권과 입주권도 구입 용도에 따라서 2년 이내의 처분 조건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9억 원 이하 그리고 5억 원이라는 규모만 제외한다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느 금리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도 이제 활성화되겠다라고 이미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이런 그 서울 지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아파트도 지금 현재 매입형 등록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규모는 84제곱 국민보급주택 규모로 해서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 절세 목적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서 1호 이상이 아닌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념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많은 혜택들이 있죠. 신축일 경우에는 취등록세 85% 감면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양도하실 때 중과됐었던 부분들에 대한 배제,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도 하나하나의 주택들을 개별 종부세로 인정을 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들이 정말 세금적인 부분에서 많은 영향들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크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법인세에 대한 추가 과세도 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전에 법인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임대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이제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임대차 시장의 그런 안정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3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제 최종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들의 해제된 효과들이 분명히 올 하반기 이제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까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 해제로 인해서 급매성 매물들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실질적으로 일부 단지에서는 정말 급매성 매물들이 사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내가 매수를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지금 불안감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이 밑바닥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반등해서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떨어질 것인가, 이런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부동산 시장은 딱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규제들에 대한 해제 효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앞으로는 그런 그 매수하는 데에 있어서의 매도자 우위 시장이 또 한 번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분석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금리 상승이 지금 현재 많은 제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실질적으로 금리는 어느 정도의 보합세를 올해는 유지를 할 것이고, 반대로 대출 금리에 있어서는 금융당국이 현재 대출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런 프레셔를 계속해서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거래량이 상승될 수 있는 요소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약의 경쟁률도 상승을 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에는 청약에 대한 규제 완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런 규제들이 많이 해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좋은 단지들 지금 미분양이 났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불안감들 많이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오히려 신청들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또는 상급지 위주의 그런 시장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 양극화도 분명히 해결해야 될 지금 현재 정권의 숙제이지 않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 집 마련 실수요자 움직임들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 상담을 받으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면은 오히려 저희는 지금 매수하셔도 좋은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실거주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결국은 금리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만 해소가 된다면 내 집 마련에 대한 실수요자들 움직임, 청약이라든가 또는 급매물이라든가 뭐 일시적인 그런 경매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임장하시고 열심히 또 알아보시고 분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다주택자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셔야 되느냐. 앞으로 추가적인 매수 수요에 대한 증가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은 위험하니까 가만히 있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위기, 리스크 또 부동산 시장의 하락기 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상승기 장에서 또 한 번 큰 수익이라든가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라든가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지금 한번 조금 더 많은 그런 공부들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추가 매수에 대한 지역들을 분석하시길 바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2023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자세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소득 제한이 없어졌다 하는 점에서 많은 분들께 희소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뿐 아니라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의 알찬 정보들 계속해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부동산 정보 또는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잠시 후에 진행될 알찬 고민 상담 코너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네, 번호 023153-2594번, 문자 번호 013-3366-01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후에도 부동산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박대근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세미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3년 이 부동산 시장과 전망 그리고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부자를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시간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알찬 고민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가 있으신 분들 혹은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지금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594번 혹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013-3366-01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근데 문자 상담을 보내실 때는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매물명, 지번, 면적, 투자 금액 등 이 궁금하신 점을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대표님과 함께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고민 상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고민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와서 분양받았던 아파트 입주일에 대출을 진행하려고 확인해 보니까 이 분양 아파트는 아직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 분양자 분들의 이 부담을 좀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나오면서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등록을 좀 하겠다라고 해서 1월 30일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양 물건에 대해서 이제 집단 대출하고 집단 등기가 이루어지는 이런 아파트들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을 좀 토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요, 일반 대출, 시중은행 대출을 좀 이용을 먼저 하시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중은행도요, 지금 현재 금리가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에도 뭐 3% 후반, 4% 초반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시중 1금융권에서도 4%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하고 그렇게 큰 갭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 조금 설계를 짜보시면 어떠실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특례보금자리가 대환대출, 그러니까 기존 대출들을 특례로 옮겨갈 때 기존 대출에 대한 그런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에서도 나중에 중도해지를 할 때에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부의 이런 세제 혜택들 충분히 또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할 수 있도록 이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5억 원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 받으셨던 물건이 이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요즘 이제 또 지금 분양하는 물건들 중에서 서울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또 9억 원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9억으로 따져보더라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일반 시중은행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에 대한 제한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보시면서 대출에 대한 그런 해결책들을 좀 모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기존 저금리 정책들을 활용해서 이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이 있죠. 그래서 신축에 대해서는 뭐 지금 입주를 시작하시고자 하는 신축이라고 하시니까 신축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대출들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들을 잘 따져보셔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조건이 맞으시다면 이제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또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정책을 활용하고 나서 역시나 특례보금자리 남은 금액들은 플러스 특례보금자리론으로서 이용을 해서 5억 원, 최대 5억 원까지 합산 5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살펴보신다면 금리적인 부분 가장 큰 주택 구입에 부담감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좀 많은 대출들을 활용해서 이제 영끌해서 사셨던 이런 주택들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특례보금자리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외적으로도 방송에서 또 저희가 미처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좀 상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들 상담 연락 주시면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 아파트 분양자분들의 대출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표님께서 두 가지 방안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대출, 이 시중은행을 이용하시는 점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이 대출을 먼저 받으시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변동 가능하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안으로는 기존의 저금리 정책을 하는 방안 모색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해답이 되셨길 바라보면서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은요. 저는 지금은 무주택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매수가가 다시 반등한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바닥이 아닌 듯해서 불안합니다. 혹시 지금 주택을 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괜찮다면 한강변으로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무주택자이시다라고 해주셨고요. 이런 분들께 지금 내 집 마련의 시기와 추천 지역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죠. 이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뭐 이런 얘기. 주식에서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닥이 아직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요. 상승장과 하락장들의 사이클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상향되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움직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 상승기가 쭉 이루어지다가 정부의 규제들이 나타나도 상승기가 계속 이루어졌고요. 금리라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가장 크게 이루어졌던 금리라는 영향이 나타나면서 부동산이 작년새 하락기로 계속해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바닥 부분이 어딘가를 판단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요, 이 바닥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이 바닥까지 흘러가는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락기가 이루어질 때는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입장에서 누가 더 아쉬운 입장이느냐? 매도자가 아쉬운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하락장에서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매수자가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동산에 대한 이런 하락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지금 현재 정부처럼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들을 또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느 정도 부양되고 살아나는 시점에서 이 하락장의 마무리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 트리거 현상들이 바로 규제 완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이 지점이 지나고 반등세에 이루게 되는 회복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180도 바뀌게 되죠. 매수자와 매도자의 시장에서 상승기 장에서는요, 매수자는 사고 싶어 하고요, 매도자는 좋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던 하락기가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서면은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매도자가 높은 금액을 받고자 물건을 드리거나 또는 가격을 올리거나 매수자가 사기에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자, 실질적으로 바닥이 어딘지는 잘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바닥을 찾기보다는 이 시장을 분석하시면서 언젠가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당연한 이치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 오히려 매수하기에 좋은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정말 당연한 말인데요. 지금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조정장이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직 금리가 다 풀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가 상승을 통해서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경기 부양이라든가 경기적인 부분이 좀 활성화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장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장이 조금 더 유지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매수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가 더욱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 우위 시장을 노려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한강변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용성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마용성이라는 마포구, 뭐 용산구, 성동구, 마용성 광까지 해서 광진구까지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강남 3구 라인들을 끼고 있는 지역들 전부 다 어디느냐?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지역에서 한강을 빼놓고는 정말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서울의 가장 중심 지역에 한강이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누구나가 이런 수변공원이라든가 또는 주변 지역에 이제 한강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한강변 인기가 굉장하죠. 그런데 한강변 입지에서도 굉장히 가격대가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또 떨어지는 폭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자금에 따라서 매수할 수 있는 유형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강변에 요즘은 여유 자금이 좀 어느 정도 된다면 한강변에 그런 층수 제한이라든가 재건축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 금액이 조금 적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갭 투자라든가 또는 투자의 목적성으로도 한번 움직여 보시고, 그리고 저밀도 주택들에 대한 그런 기대 가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좋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은 그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강변 내에서도 위주로 좀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주택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한강변, 역세권 다 중요하지만 업무지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지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아파트를 노리신다면 10억 원 미만의 그런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또 오늘 알찬 고민 상담에서 다 풀어드리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역시나 추가적인 상담들은 전화통화 또는 문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팔아라.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조정의 흐름을 보이는 만큼 매수하기 좋은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꿈의 입지죠. 그 한강변을 위해서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가치를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상담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상담입니다. 지금 21년 10월에 거주 중이던 아파트를 전세 놓고 역세권 아파트로 전세를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값이 너무 떨어져서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는 만기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시세 대비 2억 정도가 떨어진 듯하고 주변 부동산에서는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입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렇게 부동산 하락기다 하실 때는 정말 걱정이 너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럴 때 이 전세 세입자분들 계약 해지에 대한 대처법은 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청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주 중이던 내 자가주택에서 역세권 아파트로 전세를 들어가시고, 기존 주택은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또 놓으셨는데 지금 이 주택의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 2억 원 정도의 금액이 떨어져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자고 하니 2억 원을 지금 현재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2억 원을 추가적으로 자금을 동원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일단은요, 방법을 찾아보자면 여기에 꼭 거주를 하셔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없다라면 다시 재이사를 가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왜냐하면 전세 놓고 나서 그러신 분들은 많이 없지만 대응을 좀 안 하시거나 내가 원하는 금액 이 금액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맞춰봐야죠 하고선 시간을 끄시고 대응을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허그에서도 이제 전반적인 대출에 대한 그런 규제를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들기도 이제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응 이런 거 또는 이거를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이런 거 팔아야 될까요? 또는 아무것도 대응을 안 하다가 결국은 이거에 처리를 못해서 경매가 넘어가는 상황, 이런 것들. 이런 건 선택지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에 없습니다. 요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도 전세값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전세값 떨어진 곳으로 다른 곳을 이사를 가시면서 그 세이브된 2억 원을 여기에다 충당을 하셔도 좋고, 이런 방법들을 어찌됐든 간에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가니까 자가의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내 집이라는 것, 내가 다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 이사 온 이유가 자녀의 교육 목적이라든가 또는 역세권으로서 출퇴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성이었다면 어쩔 수 없죠. 대출을 활용해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특례보금자리, 이게 대환대출이 전세금 반환 대출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 목적 자금을 활용해서 쓰시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세의 임대 가격이 2억 원이 떨어져 있는 금액이라면 그 2억 원을 대출 받으셔서 기존 전세금을 반환하시고요. 생돈 2억 원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이사 가신 곳이
또 하나의 2주택이 아니라 전세로 또 가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뭐 월세로 전환하시던가 또는 내가 여기에서도 전세금을 어느 정도 조금 2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시세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금액을 세이브시키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 거주지에 거주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임대를 내놓으신 주택으로 제2사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마지막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상담인데요. 지금 송도의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하지만 매수 가격 대비 2억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전부 지금이라도 급매로 팔아라 하는데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이렇게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매수가가 떨어진 지역 중에 하나죠. 인천 연수구 송도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는데 지금 좀 보유하셔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매도를 해야 할까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가 12억, 13억까지도 올라갔었었고, 아마 지금 현재 2억 정도 떨어졌다면 시세가 한 8억, 9억 정도 되지 않을까, 뭐 7억대. 그리고 예전에 그 과거에 몇 개월 전 뉴스로 나왔었을 때는 뭐 6억 원까지도 내용이 나왔었었는데 지금 현재 실거래되고 있는 금액대는 아마 8억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많은 문의를 주세요. 송도가 이제 그 도시의 특성화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매수도 하셨었고 또 자녀의 교육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이주도 하시고 하셨었는데 이런 하락장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 매도자가 정말 의린 시장이 형성되는 건데 이 시장에 매도를 굳이 해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매도를 하신다면 오히려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손해를 보시고 나서 다시 상승장이 됐었을 때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가격은 더 올라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하시면 제일 안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목적성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매도를 하지 마시고 재테크의 목적이라면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유용해서 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시청자분께서 내가 이 주택을 뭔가 투자용으로 내가 실거주하지 않고 투자용으로 사셨는지 아니면 실거주의 목적으로 사셨는지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크게 내가 이자에 대한 부담감들이 크게 없다면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면 저는 보유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송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계획도시로서 이제 교통이라든가 GTX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도 지금 굉장히 그런 특화지구로서 학원 특화지구도 또 조성이 될 것이고 업무적인 부분들도 자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요. 인프라도 계속해서 확충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송도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한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특별 세미나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요. 저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대근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이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도 다음 방송을 위한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번호 023153-2594번 혹은 샵 문자 번호로 013-3366-0110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음 상담을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